솔직히 나 같으면 너 사이코야? 그런 입이 탁 나오더라고. 이러면 한동훈 장관은 진짜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혁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까지도 이제 TV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출두한다고 이렇게 저도 이제 국회의원들 누가 따라 나왔나 그거 보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11시 지금 10분인데도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저도 이제 또 오후에 또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못 보고 방송을 시작하네요. 아까부터 계속 TV를 보고 있었는데 경찰관 애들이 이렇게 쭉 노란색 옷 입고 지금 서 있어 보이더라고요. 많은 젊은 그 경찰관들이 서 있는 걸 보고 이렇게 굉장히 추워 보이더라고요. 당대표가 파워가 센 건지 어쩐 건지 이런 당대표를 뽑아가지고 애꿎은 젊은 애들 서 있는 걸 보니까 조금 안쓰럽긴 하네요. 오늘 국회의원이 또 이렇게 누가 나왔나 그걸 확인하고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참 당대표가 좋긴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동훈 장관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토적성산, 이제 작은 돌을 싸서 큰 산을 만드는 건 토적성산인데 그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주자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이 함량미달에 세금 낭비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몇 명 사주를 빼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는지, 궁합이 어떤지, 또 왜 이런 함량미달의 국회의원들이 됐을까 하는 운도 좀 궁금하고 해서요. 제가 오늘은 몇 명 의원을 한번 뽑아왔어요. 정청래 의원도 한번 뽑아봤고, 시간이 되면 다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김남국, 그 다음에 이제 류호정. 근데 류호정 사주를 보면은 이제 젊은 정의당 아마 지금 부대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중에서는 제일 똑바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이 법무행정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강간법을 이번에 발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의, 동의 안 했을 때 강간죄를 이번에 이제 법안 발의해서 그거를 이제 토론하는 거 보고 그건 잘 들었어요. 근데 젊은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조금 모르는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약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거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보는데 어떤 비동의 강간이라는 건 뭐냐면 동의 없이 전 여자가 이제 나 동의 안 했는데 강간했다 이렇게 하는 걸 지금 법안을 이제 발의하려고 그러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오래 살았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저희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처음 만나서도 이제 원나잇, 저도 원나잇 처음 들었는데 처음 만나서 어떤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부부관계를 갖고 이러는 경우도 있나 봐요. 원나잇 그런 것도 한참 유행이 됐던 때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심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한잔 먹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서로 느낌이 좋아서 같이 이제 어쨌든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부부관계를 가졌어요. 모텔 가서 가졌겠죠.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이라는 마음은 자꾸 바뀌어요. 특히 이제 여자 손님들이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여자분들은 대체로 처음에 이렇게 사랑을 했다가도 이제 만약에 이제 헤어지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 심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증오로 바뀌어요.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 원나잇을 했어요. 근데 남자랑 이제 좋아서 이제 어쨌든 처음 만나서 관계를 가졌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올 줄 알고 되게 이제 밤에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관계를 가졌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런 경우도 제가 손님 보면 많아요. 근데 난 되게 느낌이 좋아서 믿고 이제 어떤 처음 만남이라도 했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이 깨지겠죠.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전화를 안 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사주를 보면은. 이제 어떤 걸 이제 파악을 못하고서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는 이제 좋은 마음에서 미움으로 바뀌겠죠. 증오로 바뀌고 그런 사주들이 또 있어요. 이 묘한 여성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약이 오르고 화가 나니까 고소를 할 수가 있겠죠. 거짓으로 나는 이렇게 내가 동의 안 했는데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본인들이 이제 어쨌든 검사한테 가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서로 말이 틀릴 거 아니에요. 남자는 나는 좋은 마음을 했는데 왜 이 강간인지 모르겠다. 여자는 말을 바꿔가지고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술이 채가지고 억지로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의 없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면 말이 서로 바뀌게 되면 법리 다툼이 있겠죠. 그러면 이 법리 다툼을 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제가 항상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애매하고 법리 다툼이 생기는 법을 만들면 안 돼요. 이러면 결국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변호사들만 이익을 보는 거예요. 변호사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법리가 다툼이 있는 법을 자꾸 만들어내면 그게 제일 많이 만들어낸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예요. 이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거나 지사가 변호사가 되니까 뭐 검수완박을 한다든지 자꾸 뭐 이상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법리 다툼이 있는 법을 만들게 되면 그거는 고스란히 변호사만 이익을 주는 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변호사 비용을 대려고 그러면 어쨌든 국민들은 손해를 보겠죠. 지금 뭐 민주당에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사실 법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뭐 요즘은 뭐 TV에서 하도 나와가지고 뭐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여직원 손만 잡아도 어떤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그러면 또 어쨌든 변호사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사우나 갔다 오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면은 예를 들어서 여자 있으면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 어떤 법에 대한 위반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혹시라도 뭐 신체 접촉이 되면은 또 이상한 구설이 생길 것 같아서. 대체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검찰청에 가서 검사를 만난 적도 없고 검사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 물론 제 손님으로는 와요. 제가 뭐 검찰청 가서 안 만난 거겠지 제 손님으로 와서 이렇게 대화, 일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검사도. 근데 만약에 제가 죄를 져서 검찰청에 간다고 생각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인생을 송두리치 검사의 이 말 한마디, 조서 한마디에 내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 무섭겠죠. 그러니까 법을 안 저지른 사람들은 검사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뭐 검찰공화국이든 뭐든.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법리 다툼이 있으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형을 안 받고 하려면 변호사한테 의지를 해야 되고, 이 법치라는 건 한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 법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냐면 어떤 대법원이라든지 법원에서 검사라든지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는 처벌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뭐 검찰공화국이다 뭐 처벌, 이게 이 일반 법적으로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살인죄를 저지르다든지 뭐 어떤 강간을 한다든지 이거는 강력한 처벌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이에요, 법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진짜 한 몇 달 전인데 참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법무부 장관의 집까지 뭐 기자들이 가서 그냥 뭐 배를 누르고 스토킹을 하고 그게 TV에서 고스란히 이렇게 방영이 됐을 때 그 외국 우리 지금 현재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부천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 한국인지 어떤 중국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옛날 코로나 일어나고 나서부터 바뀐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식당 여주인은 중국말을 해요. 근데 그 서빙을 하는 여자분들은 한국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끔찍하게 만약에 이 상태가 문재인 정부가 5년이 더 민주당 정권이 됐으면 아마 한 5년 후에는 기업체든 뭐 어쨌든 여기는 좀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 다 주인들은 중국 사람이 될 판이었다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올 때는 법을 굉장히 잘 지켜요. 제가 말하는 지금 요지는 뭐냐면 어떤 TV나 매체에서 법무부 장관 집에까지 쫓아가서 스토킹을 하고 이런 거를 쉽게 말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사회주의에서 법을 잘 지키던 사람도 야, 이 나라는 뭐 법무부 장관 집까지 쫓아서 범죄 저지르는데 처벌도 없어. 이렇게 나오면 이 법치가 무너지게 되면 범죄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예를 들어서 이 법치가 훼손됐을 때가 제일 싫어했던 제가 그게 그거예요. 법치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어서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금방 마약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약 천국이 되고 범죄자들이 들끓게 되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이 다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자영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철학관이라도 약간 카페처럼 해서 가끔가다 술 먹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어떤 특정 지역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와가지고 이제 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술 안 판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가게 문 열어놓고 술 안 판다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질을 하고. 그래서 제가 경찰을 불렀더니 한 15분 만에 와가지고 이제 근데 그것도 경찰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가게이기 때문에 주인이 손님을 안 받겠다 얘기를 해야지 끌고 갈 수 있대.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는데 참 이 법치가 많이 무너졌구나. 어떤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 해서 한비자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법이라는 거는 법을 정부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줘서 그걸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는 거지 그걸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저희 손님 중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많은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뭐 도둑질을 뭐 한다든지 뭐 강간을 만들 수없이 많은 그런 걸 했어. 그런 사람들 인식은 어떤 줄 아세요?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야.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이재명처럼 어떤 이 범죄가 이렇게 많아지면 내가 진짜 죄인인지 죄를 진 건지 아닌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내가 권력만 잡으면 모든 게 다 무마가 된다. 한동훈 장관 한 얘기 있잖아요. 표만 많이 얻으면 그 범죄 사실이 없어진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게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건 아니죠. 어쨌든 표를 많이 얻었어도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 해야지만이 범죄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국민들이 보고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 난 검찰청에 가지 않아야겠다. 그럼 미리 조심하는 어떤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동의, 비동의, 동의 이것도 참 애매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금방 동의, 비동의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손님 중에서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세상이 무서워졌다는 게 한 60대 어머니가 막 울면서 들어왔어요. 한 3년 전에 이제 왔던 손님이었는데 그래서 진정하시라고 왜 이렇게 오시냐 그랬더니 버스를 이제 아들이 이렇게 탔는데 젊은 여자애가 이제 이 의자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흔들리니까 이제 잠깐 닿나 봐요. 남자 중요 부위가.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가 일어나더니 경찰서 가자고 성추행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를 가가지고 CCTV 요새는 뭐 버스에는 CCTV가 다 달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CCTV에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1년 2개월 형을 살았어요.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억울한 점도 많겠죠. 뭐 동의든지 비동의든지 뭐 성추행에서도 좀 애매한 게 많아요. 근데 2년 2개월을 산 이유가 어떤 돈 많은 변호사 사면 이 정도는 그냥 풀려났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돈이 없고 힘드니까 관선 변호사를 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사주를 보니까 그 남자의 축술 및 사형살에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형살이 참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아무런 진짜 생각 없이 버스 한 번 탔다가 감옥에 갔다 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유호정 사주를 한번 유호정 거보다는 왜 한동훈 장관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들이 많은가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제 청문회 때도 국정감사 그래서 이제 김남국이가 그랬죠. 뭐 오스트리아 그것도 이제 구별을 자기가 무능력하고 대변인을 잘 써서 그래도 뭐 읽을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읽을 줄 알면서도 돌발적으로 한마디씩 툭툭 튀어나오는 또 국회의원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오스트레일리아를 오스트리아라고 오스트리아는 저 유럽에 있는 나라고 오스트리아는 호주고 근데 오스트리아를 또 뭐 호주라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웃었는데 김남국엔 또 이모 사건이 있잖아요. 이모 고모에서 이제 그것도 많이 한참 했었는데 사주를 보니까 정청래든 쉽게 말해서 김남국이든 토가 많아요. 토가. 그러면 이게 토가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방송 도중에 이재명이 도착을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도착을 해서 잠깐 그걸 봤어요. 근데 이제 뭐 검찰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거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동 트는 새벽은 올 것 같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마디만 할게요. 뭐 깜빵에서도 동은 트니까. 그걸로 이제 대신하고요. 왜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청래 의원, 수석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남국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은 토가 되게 많아요. 이 토가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게끔 돼 있어요. 싫어하면서도 또 이렇게 지지를 높여주는 그런 함량 미달의 의원들이 있고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전주에도 제가 한번 풀어봤지만 나무가 되게 많은 사주예요. 거기에 햇볕이 강하고 땅이 없는 사주예요. 토가. 근데 물이 있고 이 잘라주는 칼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나무는 이제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가 아랫사람, 진로, 사업체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물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고 이 햇볕이 강하니까 어쨌든 이 땅이 필요하겠죠. 이 땅은 본인한테는 이제 부인이고 여자고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칼이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이제 관운이고 권력운이고 자존심이고 체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김남국 사주를 보면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오늘 뽑아봤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뽑는 거니까 아마 젊은 사람이니까 이 사주가 맞을 거예요. 제가 지나온 걸 쭉 봤는데 대체로 맞는 것 같아서, 이 사주에서 이제 임술, 경술, 이제 무인이 아니고 하루 전날에서 정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이제 술토가 2개나 있어요, 땅이. 근데 이 띠가 13%에다 이게 30%예요. 그러면 토하고 금이, 토금이 굉장히 많다. 뭐 신은 제가 모르지만.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토가 없는데 이 토하고 금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다 믿게 돼요. 이게 궁합이 좋게 되면 이렇게 바뀌질 않아요. 어쨌든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다, 서로가. 그냥 필요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김남국 사주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쓸게요.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불이 작아요. 조금 오늘은 김남국 사주를 정밀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정화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낯을 가려요. 그리고 남한테 뭔가 이렇게 부탁하는 걸 못해요, 절대.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여성스럽고 세련되게 입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반대쪽이지만, 정화일주는 성실해요. 굉장히 뭐 지각 한 번 안 하고 뭐 준비 같은 것도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각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사주는 이제 보통 학교 다닐 때 개근상 타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 면은 있어요.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성실하면서 낯도 가리고,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이 토가 이제 본인한테는 상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관이라는 건 욱하는 거거든. 불의를 보면 한마디 확 질렀다가 한 30분 지나면 마음이 짠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착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유 괜히 했다, 왜 했지? 이런 스타일. 그래서 말에 대한 실수가 많고, 이 토가 많은 사람들은 또 기가 좀 얇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믿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만약에 나무가 많으니까 이 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말하는 걸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궁합이 좋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불은 본인이고 정화일주니까 형제간이고 친구고, 이런 사주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많지는 않은데 한 번 좋아하는 친구는 또 끝까지 믿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특히 목이 많은 사람을 믿겠죠. 이게 목 많은 사람은 이재명이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목이 많은 사주였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이 묘목, 나무가 조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불이 5%밖에 없는데 이 땔감이 필요하겠죠. 이 땔감이 이제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토가 43%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토는 이제 본인한테는 욱하는 표현이고 진로고 사업체고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면 아랫사람 복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불에다 흙을 뿌리면 이 불이 꺼져버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금이 참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 금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젊고 이제 42살이고 이런 사주는 결혼이 늦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이 또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부인이 금이란 말이에요, 여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쇳덩어리가 하나 더 들어오면 이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결혼이 조금 늦고 처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나면 항상 손해보는 사주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결혼할 때는 된 거, 지금 운에서는 지금 결혼운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금이 많고, 그 다음 뭐가 없냐면 물이 임수 4%밖에, 물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에요. 그럼 어쨌든 물이 들어와야지 이 나무가 자라겠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 제일 필요한 건 나무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는 되게 소중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가 소중하고 뭔가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걸 되게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 물이 있어서 이 나무를 생해줘야 되니까 어떤 직업의식이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직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체면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가 제일 나쁠 때는 이 토가 들어올 때가 제일 나쁜 거예요.
이 토가 들어올 때는 이 토가 이 물기를 항상 없애니까 이게 말에 실수할 때는 이런 사주는 이 토가 들어오는 달은 1, 4, 7, 10 이런 달에는 항상 이 술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축이 들어오거나 미토가 들어오게 되면 항상 사명에 걸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실 변호사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에 걸렸을 때는 검사라든지 변호사를 해야지 이 사명, 깜빵 가는 걸 면할 수가 있어요. 법원을 자꾸 들락날락 해야 되는 게 이 사명살이에요. 근데 이게 나쁘게 작용을 할 때는 깜빵에 가는 거고, 좋게 작용을 할 때는 목이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사명살에 따라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고, 이 토가 대운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깜빵에 가느냐? 근데 이제 법원에 노상 갈 거 아니에요,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때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이런 사주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항상 1월달은 소의 해, 1년 운에서는, 그 다음에 용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해, 이런 해에는 항상 사명에 걸리기 때문에 항상 관제수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 사명이라는 거는 깜빵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옥살도 이 안에 있고 월살도 껴있기 때문에 고초 갇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운이 나쁜 사람은 평생을 깜빵을 들락날락해요. 근데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은 법조계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또 크게 그걸 떼우면서 잘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금이 들어오게 되면, 엄마한테는 굉장히 효자지만 이 금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아버지,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세요. 금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불길이 꺼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처복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맨날 여자만 만나면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토는 본인한테는 또 장모예요. 그러니까 장모 복이 아랫사람 복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안경 썼죠? 왜 안경 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불은 우리 인체에선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의 기운이 쾅쾅 쳐지, 나무가 없는 불은 금방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피가 눈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이 함량 미달이 되고 자꾸 엉터리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머리 쪽에 피가 빨리빨리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 안에는 이 뇌세포들이 있는데 피가 늦게 도착하니까 뭔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순간적인 어떤 브리핑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한마디 툭 던지는 게 항상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 공부를 하는 걸 싫어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무가 있어야 어쨌든 본인이 이 불을 살려내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많이 책도 읽고 공부는 많이 하는데 이게 임기응변에 약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은 빨리빨리 못 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금이 많은 사람들은 한 저녁 때쯤 되면 시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쉬운 걸 다 아는 거를 시험 시간에 빨리빨리 못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왜 변호사가 됐느냐? 어렸을 때 운을 보면 쉽게 말해서 해 중에 있는 3년이니까 14살 때부터 이 물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주에서 묘가 있으니까 햄이 한 목이 돼서 이 목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파예요, 이런 사주는. 성실하긴 하지만 운에서 이렇게 목이 들어오면 13살 때부터 성적이 굉장히 올랐을 거라. 이 목이 들어오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면서 태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16살 때 이 임수가 들어왔는데, 임수가 물이 들어와가지고 또 수생목 해가지고 이 나무가 불을 살려주니까 공부운, 명예, 관운.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근데 이 사주에서도 나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6 전에 35, 34, 33. 이때는 뭐냐면 이 축토가 한번 들어왔었어요. 이 3년 동안. 그러면 이 토는 가을의 땅인데, 가을의 땅이고 이 술토도 가을의 땅이에요. 그러면 겨울의 땅하고 얘가 만나면 이게 사명살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관제수가 생기고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사고라든지 어떤 법적인 그런 구설이 휘말릴 때가 이때였어요. 그 다음에 36이 되면서 사실 운은 굉장히 좋게 흘러요. 왜 그러냐면 갑인, 을묘, 그 다음 56세에 병화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한 25년 동안은 이 나무하고 불이 강하게 들어와요. 때문에 대운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좌쪽에 있는 사람이라도 운은 정확히 봐드려야죠. 그 다음에 올해 일륜을 보면 올해도 사실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올해는 개묘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하고 나무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좀 부딪히는 건 있어요. 정계충, 이 불이 정화를 때리니까 어떤 구설은 있더라도
왜냐면 지지에 있으면 그러니까 열흘은 나쁘고 또 20일은 좋은데 이번 달은 달이 다 좋아요. 왜 그러냐면 2월 달은 갑인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들어와도 수생목 목생활 해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달 내내 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3월 달도 을묘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천간, 이 천간에서 지금 물이 들어오더라도 이 을목만 있으면 수생목 목생활 해주니까 내 불이 강해서 이 금을 녹이게 된다고. 그래서 3월 달까지는 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간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구설이 생길 때는 이 진톤 때 요까지만 해드릴게요. 4월 20일서부터 5월 5일까지는 이 토가 또 들어와요. 이 땅이 이렇게. 근데 이때는 10%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 대한 또 구설수가 한 10% 있다.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대운하고 일년운이 좋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한 번 더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까지는 어쨌든 대운인데 내년에도 초반에 3월 달에 제가 볼 때는 4월 5일인가 아마 국회의원 선거를 할 것 같은데 이 간목 기간이거든요. 천간에 내년에는 간목이 들어오니까 이 간목은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물이 들어와도 수생목 목생활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운이 좋아서 운이 좋으니까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사실 뭐 이제 이재명 때문에 이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다 이제 늪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거릴 거고 조금 있으면. 근데 이제 뭘 노리냐면은 이 정화일주는 그래도 이 잔머리는 잘 돌아가요. 이제 특정 지역을 노리겠죠. 또 태어난 데가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광주더라고요. 특정 지역에 이재명이나 어차피 이재명도 제가 이 김남국 사주를 보니까 끌고 갈 것 같아요. 물론 요번 제가 전 시간에도 6월달까지는 굉장히 나쁘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재판까지는 최고위원들이 다 지금 이재명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끌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진짜 함량미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함량미달인 짓을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게 고민정인가요? 뭐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냐 이렇게 그래서 참 솔직히 나 같으면 너 사이코야 이렇게 하려는 그런 입이 탁 나오더라고. 한동훈 장관은 진짜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 토가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은 강해요. 저걸 다 참고 다 들어주는구나. 또 어떤 쉽게 말해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아주까리 기름이 왜 이렇게 그래서 참 이 수준들이 근데 왜 저렇게 이 수준이 낮은 얘기를 함량미달이고 수준이 낮은 얘기를 할까? 근데 그게 좌파에서는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 사람들은 제가 국정조사 이렇게 보면서 쟤네들이 진짜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인지 제가 이재명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국회의원 누가 나왔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배웅하고 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좌파 쪽에서 특정 지역 사람들한테 어떻게 눈두장 찍으려고 나오는 거 그 사람들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진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 요번에 또 상여금도 424만 원인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짓거리들은 뭐냐면 피켓 들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피켓 들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가 법무장관에서 지가 그 수사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수사를 다 해서 나온 건 없는데 피켓은 왜 들고 있냐고. 뭐 국회의원이 알바생이에요? 피켓 드는 알바생이야? 그 많은 월급 받으면서 피켓은 왜 들고 있냐 거기에. 그 시간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서울 검찰청에 갈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같으면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구 가서 독거노인들이나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의견도 듣고 그 사람들이 또 할 얘기가 있을까 그 사람도 듣고 국감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를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렇다 그래서 세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4시간 내내 국정이 끝날 때까지 김건희 특검 뭐 아주까리 또 뭐 오스트리아에서 그런 법이 있다 뭐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냐 아무런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말장난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진짜 말장난하고 저렇게 돈 받는 직업이네. 대한민국 만세 최고 이랬어요. 그럼 그 시간에 그렇게 배웅하고 이러는 시간에 눈도장 찍지 말고 김건희 여사처럼 어려운 사람 가서 돌봐주고 심장병 수술도 해주고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독거노인도 찾아가고 뭐 난방비 어려워서 그런 거 파악하고 대변들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난방비를 진짜 어려워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파악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 또 억울한 사람들 얘기해서 법무부장한테 물어보는 장소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인들 뭐 이렇게 이민법이라든지 물어볼 거 얼마나 많아. 교도 행정이 다 법무부에서 하고 또 이 출입국 이런 것도 다 법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은.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인이 사는 거 어디에 살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교화를 시켜서 어쨌든 범죄인도 국민이에요. 어쨌든 기술 가르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사회를 환원시키는 이런 부분 그런 게 알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은. 그 말장난하고 그냥 짜증나는 얘기를 들으려고 세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은 국민의 기름이에요. 피와 땀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짜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피켓 들고 쉽게 말해서 말장난하라고 세비를 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3년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그때 청와대에서 제 기억나요. 청와대에서 나온 행정관 출신이네 비서관 출신 절대 국회의원 뽑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을 때 제가 너무 저거 해가지고 진짜 함량미달 그때 제가 예언했어요. 정말 함량미달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이 탄생했다. 그게 바로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정부에 국민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완전 사기쳐가지고 이 진짜 함량미달의 국회의원들이 169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장관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뭐 아주까지 기르면서 깐죽거린다고. 제가 볼 때 한동훈 법무장관은 깐죽거리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똑똑한 거예요. 팩트 얘기하고 아는 것도 많고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이 무식한 돌대가리들이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완전히 뭐 코미디도 아니고 뭐 그 웃자고 그 1억 3천 얼마씩 그 세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 위해서 일하라고 준 거지. 답답해갖고 또 정치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또 길면은 또 예를 들어서 방송을 또 오래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정청래 사주까지 이제 정청래 뽑기는 사실 정청래 의원 사주하고 요정까지 이제 사주를 뽑아봤는데 요것만 해드릴게요. 이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막 이렇게 오는데 금광에 갔는데 금광의 큰 암석에 이게 금맥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토가 되게 많은 사주야. 그럼 이 사주를 이제 포크레인에 퍼다가 이제 용광로에 넣어야만이 이 금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광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용광로가 관운, 직업, 명예,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권력욕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사주에서도 토가 많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땅이 없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주도 무조건 그냥 토가 없으니까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궁합이 좋아서. 근데 반대로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무는 적은데 땅이 많아요. 거기에 햇볕이 강하고 이제 물이 없고 지하수가 없는데 이 사주는 땅이 많죠. 그러면 정청래하고 김남국이는 보기만 해도 서로 싫은 사이예요. 이런 궁합들은. 왜 그러냐면 가까이 있으면 김남국 같은 경우는 이 토가 많으니까 토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하수하고 물이 마르니까 한동훈 장관한테는 아주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김남국도 마찬가지겠죠. 토가 많은데 이 토가 들어오면은 토가 많아지니까 이 물이 자꾸 없어지니까 한동훈 장관 앞에만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아도. 그게 궁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김남국 사주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목이 없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지에는 목이 있는데 이 천간에는 목이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천간에 목 기운을 넣어주게 되면 어떤 운이 와도 돌아가요. 그러면 천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색깔로는 청색이에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는 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청색 옷을 입거나 녹색 옷을 입으면 이 목에 해당하는 기운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속옷 같은 것도 청색이나 녹색 입을 옷을 입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내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손을 잡으면 기가 10% 섞이는 거예요. 근데 여자 호르몬 안에는 기가 40%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직 뭐 여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천간에 을목이나 간목이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평생 대운으로 살 수가 있다. 계속 어떤 물이 들어와도 수생목, 목생활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뭔가 필요한 걸 딱 알아야 돼요. 지지에는 있지만 천간에 갑하고 을목이 없으니까 간목하고 을목에 해당하는, 근데 돈은 좀 들더라도 이 간목이나 을목을 넣어주는 그런 글자들이 있어요. 기를 받는 글자들을. 그래서 그 글자를 넣어주게 되면 평생을 관제나 구설 없이 평생 대운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부분인데, 사주를 보면은 이제 내가 벼 있는 뭐가 부족한 게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족한 기운을 넣어주게 되면 인생을 되게 편안하게 살겠다. 역학은 뭐냐면, 만약에 내일 예를 들어서 막 소나기가 와요. 그럼 알죠? 오늘 안다는 거는 내일 소나기가 온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우산을 준비하는 게 역학이에요. 이게 너무 막 이제 이 역학을 이제 인식이 되게 나쁜데, 원래는 준비하는 거예요. 내 운을 천개의 흐름을 봐서, 아, 내일 내가 이제 눈보라치고 이렇게 또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나침판이 없어. 그럼 못 건너가겠죠. 이 역학이라는 건 어떤 내 운을, 내가 부족한 기운을 얻음으로 해서 풍수학적으로 생활을 좋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학문이에요. 천개의 흐름을 보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